그늘 쪽으로 살살 걸으면은 약간의 희어담이 바람이 좀 선선하게 좀 느껴져가지고 가을이 됐구나. 저는 포스를 어떤 거를 이용하냐면 토스 플레이스라는 토스에서 나온 포스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QR 결제 키트를 무료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받아볼까? 저희가 사실 가게가 좀 작다 보니까 테이블 오더나 그런 거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게 손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주문 받으러 가면서 인사도 한 번 더 드리고, 또 궁금한 게 손님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이러면서 좀 치밀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던 건데, 좀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이 QR 주문이 훨씬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작은 가게라고 하더라도 저 입구 쪽에 계시는 손님이랑 제가 가장 안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손님이 몇 테이블 있으면 그 테이블을 다 들리게, 저까지 들리게 사장님 손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는 손님도 있을 수도 있겠다. QR 오더를 오히려 더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트를 신청을 했고, 테이블이랑 닷지에도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주문을 저 불러주시거나 QR로다 이렇게 두 가지 편하신 분으로 주문해주시면 된다. 되게 많이들 이용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약간 이렇게 저도 편견이 있었던 게, 젊은 손님한테는 QR로 주문해주시면 된다. 40대, 50대 손님 오시면 메뉴판을 좀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50대 커플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닷지에 앉으셨는데 모든 테이블이 거의 만석이어가지고 제가 막 뭘 하나랑 손님께 미처 메뉴판을 못 드리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한테 따로 문의도 없이 QR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편견이었구나. 연령대 상관없이 50대 이상 되는 손님도 이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손님도 계시는구나. 점점 이거를 편하게 쓰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바로 옆에 있거나 제가 주문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러면은 제가 당연히 받아야죠. QR로 되게 자연스럽게 주문을 해주시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QR로 주문하라고 그러면은 되게 낯설고, QR로 주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되게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좋은 안내가 있을지 아직도 조금 고민, 이번 주말에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냥 QR로 주문해주세요 이러면 뭐야 가게도 작은데 귀찮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불러주시거나 QR로 주문하셔도 제가 바로 가서 드립니다. 이렇게 문장을 항상, 이게 제 뜻과 다르게 손님이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 경우에는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좋은 문장을 찾아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하지 않던 거를 요구받으면, 그리고 그게 제가 잘 하는 게 아니면 당황하고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 가게 전체에 대해서 살짝 좀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훨씬 더 좋은 안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게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더 좋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사장님이 인프핏인가요? 이제 저도 인프핏인데 비슷한 느낌이 느껴진다 해서. 전 인프핏은 아니거든요, 사실. ENTP예요. 그래서 원래 사실 약간 배려가 없어 보인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를테면 여자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많잖아요. 7명, 8명 이렇게 되면 어디로 막 불려가가지고. 불려가지고나 이제 조용한 데서 이제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무슨 너는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안 하냐면서 붙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크게 깨달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게 거의 14살, 15살 이때쯤이고 거의 계속 평생에 거쳐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역지사지가 안 됐었거든요. 왜 기분이 나쁘지? 왜냐면 내가 기분이 안 나쁘니까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고,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그 인식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20대 초반까지는 역지사지를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괴로웠어요. 왜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다고 하지 나는 안 불편한데.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저는 버렸고, 아예 누군가가 내 말을 오해한다면 내가 말을 잘못한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를 하게 한 거는 내 잘못,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사실만 전달했는데 그게 왜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잘못된 것 같아.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제가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닌데 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님이 기분 나쁘시면은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둘 다한테 안 좋은 거니까 팩트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손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더 완곡한 표현을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저의 모습을 제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제 몸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놈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티인 아이를 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역지사지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려고요. 그냥 외워. 그냥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불편하게 한 네 잘못이야. 아니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특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도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고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성격이 이제 이따위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회성이 좋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여자애들도 너 왜 그러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나는 지금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다. 생존 능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모든 것이 명료해지고 기분 나쁘지가 않고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지내는데 약간 크게 매끄럽지 않은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잠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할 수 있는 생각은 저의 경우에 내가 마치 부족한 체력을 기르듯이 생존 능력을 기른다. T성향인 자녀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시면 오히려 감성적인 그런 멘트보다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